운동하는데도 악화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건 마치 코인 계좌가 살살 녹고 있는데 혹시 물 타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손절치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부터 연세 지긋한 분들까지 근력 운동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국 씨처럼 흔히 말하는 디스크를 앓았던 경우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주면 척추를 잘 지지해 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이 덜 찔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신감을 넘어서 자존감도 생기죠. 몸이 아프지 않고 정상일 때, 어릴 때부터 근력을 키워놓으면 나이를 먹어서도 매우 좋습니다. 제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육이 많은 보디빌더 분들 역시 아픕니다. 헬스장에서 잠깐 스치는 몸 좋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건강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보디빌딩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고중량의 부하가 쌓이다 보면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친 상태에서 한쪽이 약한 상태로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오시는 보디빌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병원에 몸이 좋으신 분들이 적지 않게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목부터 어깨, 팔까지 저리거나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십니다.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시면서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직업이 배구나 농구 등등의 운동선수분들도 계시는데요. 아프셔도 당장 경기나 시합 전에 스트레칭, 마사지를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려놓고 경기를 뛰시는 거죠. 당연히 뛰고 나면 다시 아픈 상태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잘 달래가면서 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디빌더 한 분도 허벅지 종아리 당김이 꽤 있으셨는데 심할 땐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신경차단을 몇 차례 받은 상태에서도 해결이 안 돼서 오셨는데요. 운동 재활을 전공하셔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관리할지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원래 정상 상태로 돌리는 건 운동을 하는 동안은 힘들 것 같다 라고 덤덤히 말씀하시고 하루 중에 괜찮은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관리가 도저히 안 되면 중간중간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요. 김종국 씨의 운동 명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통증이 있지만 힘들지 않다면 잘 달래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이분들은 운동이 직업이니까요. 확실히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칠지를 잘 아십니다. 아, 오늘 이 운동하면 다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멈추세요. 반면 운동이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하시는데 증상이 심한 일반인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면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굳이 그렇게 아프면서 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의지가 너무 크시다 보니 증상의 호전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 위주로 목표를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허리가 불편한데 안전하게 운동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김종국 씨는 디스크를 근력으로 극복했지만 간간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 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이 불편한데 치료 범주에는 호전과 관리라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해서 호학을 반복한다면 더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 관리 그래프처럼 증상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역치 위아래에서만 놀게 하는 거죠. 당연히 역치 아래에서 유지될 수 있다면 통증을 덜 느끼는 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증상이 많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 상태로 잘 관리를 하다 보면 몸이 그 증상에 적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은 있는데 불편함을 덜 느끼는 단계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예전에는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사실 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고 언제 악화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입니다. 조심조심 써야 하는 분들이죠. 치료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하시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걸 아주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그래야 이렇게 관리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목표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래프처럼 통증 역치 아래로 꾸준하게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야 같은 부하를 걸어도 역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통증을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호전되는 거죠. 호전으로 가려면 몸을 쓰는 활동을 많이 줄이고 치료와 재활 운동에 올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쓰는 게 좋죠. 나는 계속 쓰긴 할 건데 치료 한번 받으러 왔어. 한번 치료해봐.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온 목표는 호전이겠지만 사실은 관리도 안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악화되는 속도를 치료가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거든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면 꾸준한 휴식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재활 운동을 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혹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부랴부랴 운동을 검색하고 시작합니다. 이때도 PT 지도하에 운동을 배우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인터넷에 허리 좋은 운동 검색해서 하루 500번, 1000번 했다 이렇게 오십니다. 당연히 저림이나 당김이 더 심해져서 오시죠. 꼭 초보분들은 PT를 짧게라도 받아보시고요. 운동하는데도 악화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건 마치 코인 계좌가 살살 녹고 있는데 혹시 물 타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손절치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증상이 심할 땐 치료와 관리 두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